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그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심리 상태에 대한 그 일반적인 우리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좀 보고 감정 상태를 그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많은 이런 내적인 소용돌이를 겪게 되잖아요. 누구랑 관계를 시작할 때. 그럴 때 그런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 그런 구조,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누군가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설레이고 그냥 괜히 끌리고 관심 갖고 저 사람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그게 이제 처음에 이런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는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아직 이 사람이랑 정말 뭐 잘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든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도 나를 그만큼 좋아해서 진짜 관계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지 그런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 이 찬스가 기회, 뭔가 잘 될 기회가 아직은 없는 상태라고 합시다. 왜냐면 초기니까, 진행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알아간다 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서로가 호감을 서로 표시를 하고, 아직 이제 클리어하진 않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좀 있다. 나도 마음이 좀 더 가고, 나도 저 사람을 알아가 보니 저 사람이 점점 더 괜찮은 사람 같고, 내 사람이 될 만한 사람 같고,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이제 기대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기회일 수 있겠다.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 여러 가지 이제 관계 발전의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하나의 예로 그랬다가 이제 기대가 푹 죽어버리는 요런 사이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알아가기 시작해서 막 뭔가 발전이 돼가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만의 뭔가 착각 같고, 상대방은 그냥 어장관리였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은 나한테 그만큼 마음이 없고, 아니면 뭐 상황적인 이유로 서로 그냥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든지, 뭐 아니면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든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기회가 아니다.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1대1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라고 이제 떨어졌다 봅시다. 이랬을 때, 이건 이제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내가 판단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이때 이제 우리의 감정 기복을 보면, 이때는 아직 설레임은 있지만, 설레이고 끌리긴 하지만 이게 진짜 기회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뭔가 뭐랄까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편안한 상태, 그냥 즐기는 상태, 요런 게 여기라고 합시다. 이 높을수록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신감이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I don't care. 별로 신경 안 쓰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뭔가 클리어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우리 오늘부터 사귄다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서로 확인한 상태는 아닌데, 뭔가 감은 있어.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썸을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기회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자신감 하락, 마음의 안정감 하락, 불안감 증폭, 안절부절 못하고, 상대의 반응이 예민해지는 그런 이제 웰빙 레벨이 완전 떨어지게 되죠. 마음의 평안이. 그랬다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이 관계는 그냥 그 전혀 가능성이 없구나. 저 사람이 뭐 어장 관리를 했든 뭐 상황이 안 되던 그냥 저 사람랑은 1대1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 다시 마음의 안정이 또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생기게 돼요. 아니면 저 상대방은 그냥 내가 그냥 즐길 상대구나.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반한 상대인데 더 이상 이제 기대가 없으니 그냥 그 사람 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짝사랑하는 선생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나랑 맺어질 사람은 아니고 그냥 내가 즐길 대상이구나, 관상용이구나. 이러면서 다시 마음의 평안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야 뭐 불안할 수 있고 어쩔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냥 아예 이런 거를 측정할 가치도 없는 그냥 알아가는 단계니까라고 한다면 이때 마음의 웰빙이 가장 하락할 때, 불안이 가장 높아질 때, 요때 내가 가장 힘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기회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이 그거는 지금 피크를 찍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음은 하락을 한다는 거죠. 마음의 그 안정, 평안 상태는.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내면의 혼란이 가장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게 흔한 패턴은 아씨 내가 왜 이 설레이는 단계를 왜 못 즐기고 나는 왜 이렇게 병신처럼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왜 설레이는 이 단계를 못 즐기고 나는 완전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왜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에 좀만 답이 늦어도 막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내가 뭐 김칫국 마셨나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나에 대한 그런 불안해하는 나에 대해서 또 불안해지고 거기에서 제 2차 고통이 이제 생기는 시기인 건데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웰빙 레벨이 하락하고 평안이 깨지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를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이 논리, 이 로직을 이해하게 되면 최소한 불안해하는 이렇게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나로 인해서 그 2차적인 고통? 그런 나를 보는 게 힘들어지는 거는 최소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나를 그냥 이해간다. 그럴 때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1차로 하고 싶었고 이걸 이해하자는 이 논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스테이지를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게 카네만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이제 경제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똑같이 1,000원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거랑 1,000원을 잃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1,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체감하는 그 가치는 다르다고 해요. 1,000원은 똑같이 1,000원은 한 요 정도로 가치를 가치 1,000원의 이 크기가 1,000원이 이 정도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000원은 완전 그 가치가 더 깊게 느껴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1,000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1,000원의 가치와 1,000원을 잃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1,000원의 가치는 체감하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는 사용을 하냐면 카드로 계산을 하면 1,000원에 수수료가 붙어요. 1,000원에 수수료가 붙어요는 마이너스예요. 그쵸? 1,000원을 더 잃는 거죠. 근데 현금 결제를 하면 1,000원을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카드로 쓰는 게 그 기본값인데 현금을 내면 내가 1,000원을 할인을 받는다니까 1,000원이 꽁돈이 생기는 느낌이 돼요. 그러면 그 똑같은 1,000원 차이인데 카드로 계산할 때랑 현금으로 계산할 때랑 그 1,000원의 느낌이 달라요. 즉 카드로 계산했을 때 내가 1,000원을 마이너스를 본다, 수수료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 1,000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쓸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냈을 때 1,000원을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대요. 왜? 그 1,000원이 똑같은 1,000원인데 느껴지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 연애 과정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 포인트에 왔을 때요. 기회가 지금 뭔가 지금 잡을랑 말랑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회가 있어. 내가 그렇게 원하던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 사람도 뭔가 나를 똑같은 수준으로 나한테 관심 갖고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불확실해.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잃는다라고. 손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런 불안감, 내 그런 평안함이 완전 바닥을 치는 게 오는 거죠. 그 부담감에서. 불안함에서. 그래서 왜 그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정말 절벽까지 몰렸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런 어떤 되게 위기 상황이 우리한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된다라는 이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칠까봐. 그쵸? 그러니까 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뭐 썸을 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꼭 그 관계가 아니라 뭐 직업에서도 그래요. 내가 올려다보지도 못할 나랑 전혀 내가 꿈도 못 꿀 직업이면 그런 뭐 그런 잡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봐도 전혀 동요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원하던 직업인데 내가 손에 닿을랑 말랑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불안과 긴장이 또 극에 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 되냐? 왜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 돼요? 마음 이 정선회가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아주 클리어하게 명철하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이성적인 뇌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뭔가 그냥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자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기회가 눈앞에 이제 잡힐랑 말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대처할 수 있냐인데 이거를 그럼 일로 돌아가면 위기로 보지 말자는 거죠. 이걸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나는 이미 괜찮아. 지금 나 상태, 내 상황, 내 모습 자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괜찮아. 나는 지금도. 근데 만약에 이게 일어난다면 이 일이 만약에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된다면 만약에 이 직업을 갖게 된다면 만약에 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땡큐야 플러스야 덤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똑같은 1,000원을 잃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 얻는다고 덤으로 얻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치가 덜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조급해지고 안달복달해질 가능성이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 여유로워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은 쉬워요. 지금 내가 너무 좋아하던 사람 관심을 이렇게 갖고 지금까지 막 투자를 해서 막 티키타카라 그러나 요즘 말로 아니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게 있어서 이제 잡을랑 말랑 하는데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를 어떻게 이게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난 이미 족하다 내 삶은 이미 족하니 일어나면 땡큐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그게 돼요. 인간의 그 메커니즘상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도록 나한테 그렇게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해주라는 거죠. 왜냐? 마음의 여유를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그래야 뭔가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아니면 가장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믿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 뇌는 처음에는 그렇게 믿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뇌의 회로들이 그렇게 이걸 위협으로 이걸 잃으면 나한테 큰 위협이다 아니면 손해다라고 이미 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괜찮아요. 지금 그게 당연한데 억지로라도 자꾸 그렇게 나한테 리마인드를 계속 시키면서 지금 나는 족하다. 근데 이게 일어나면 땡큐다. 안 일어나도 나는 손해보는 게 아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이게 마지막은 아니다. 라고 자꾸 그냥 이거는 플러스다. 얻으면 땡큐인 거다라고 자꾸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우리 뇌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신경회로가 또 만들어져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라는 그 인텐션 뭐라 그러지 나의 그 의지가 확실하면 계속해서 그 멘탈 트레이닝을 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게 되고 우리 마음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해가 아닌 플러스 플러스로 주어지는 그냥 덤으로 생각하면 조금 요렇게 기회가 눈앞에 닥쳐서 잡을랑말랑한 상황에서 우리의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는 거를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제가 지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심리학적 지식들을 여기에 이렇게 같이 껴맞춰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아직 몰라. 그냥 관심만 가. 이럴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그냥 재밌고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뭐가 이렇게 오가는 게. 근데 그랬다가 뭔가 이 사람도 날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아직 우리는 1일이야라는 그건 아니야. 서로 막 대놓고 확인하고. 이럴 때 진짜 긴장과 그 불안이 올라가서 설레임을 즐길 수가 없는데 그런 설렘을 못 즐기고 불안해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너무 자책을 하게 되고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니까 그 2차 화살로 나를 또 괴롭히고 아주 완전 마음의 그 평안이 깨지니까 또 미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이제 사람으로 돌아가면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냥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나랑 뭐라 1대1로 해볼 관심이 없고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거고 그냥 친구를 잘해주는 거구나가 너무 확실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관계에서 너무 편하게 그냥 그 사람과의 그 친구 관계, 우정을 그냥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기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 어떤 다른 사람의 예를 그냥 생각해 보니까 네, 그냥 요런 그림이 만들어졌고 이 카네만의 이 경제 이론도 여기에 딱 적용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만약에 또 닥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요런 마인드셋을 적용을 하면 이 경제 이론, 경제 심리 이론을 적용을 하면 훨씬 내가 편안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간 연애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이든 뭐 모든 삶의 외부 상황에서 오는 그 기회라고 여겨지는 거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원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기회는 위기다. 그래서 기회라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그건 우리의 마음에 또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불안해 지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괜찮다. 그 불안해하는 나를 자책은 하지 말자. 이런 메커니즘에선 너무 당연한 거다. 그냥 인간적이신 거라고 그냥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나를 자책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인드셋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좀 더 현명하게 나를 돌봐주면서 나를 다독여주면서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서 찍는 비디오들은 막 정말 심리적 질병이나 아니면 이런 이게 치료가 필요한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내면의 경험들 그런 거를 좀 더 편안하게 다루는 법 이런 거를 그냥 나누는 비디오여서 이런 연애 그런 예를 오늘은 들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17분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